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한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진아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진아 연구원 처음 나오셨을 때, 저번에 나오셨을 때 그때만 해도 엔터주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하여튼 뭔가 달라진 게 뭡니까? 과거하고 달라진 게? 달라진 건 없고요. 이제서야 약간 이제 실적이라든지 막 그런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뭐 그런 펀더멘탈 같은 것들을 이제 숫자로 이제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좀 믿음이 이제 생기시는 것 같고 관련해서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좀 최근에 한 달 동안 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들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달 사이에 좀 하이브도 거의 한 50% 가까이 올랐고요. 나머지 엔터 3사들도 뭐 52주 신고가 뭐 기록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엔터주 전체 이제 산업도 좋아지고 실적도 흐름도 좋게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이긴 한데요. 뭐 좋게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면서 이제 수급 같은 경우도 좀 뒷받침이 같이 되는 모습이 이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 엔터테인먼트주 하면은 이제 옛날 분들은 이렇게 떠올려요. 연예 기획사. 그러니까 가수 매니지먼트 하는. 그래서 특정 가수나 뭐 아이돌 그룹의 활동에 따라서 실적이 좌우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꾸준히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산업적인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상 아티스트가 직접 활동하는 이런 앨범이나 콘서트 같은 거에만 좀 매출이 의존하는 경우가 컸었고 주력 아티스트가 이제 컴백하고 활동하는 시기에 뭐 편차는 좀 있겠지만 뭐 지금도 뭐 주력 아티스트가 활동하고 컴백하면 이제 매출이나 실적 같은 것들은 더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긴 하지만요. 과거와 달라진 부분은 아티스트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없어도 아티스트 IP를 가지고 간접 매출을 유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포트폴리오가 일단 확대가 되었다. 그래서 직접 활동 없이도 이런 매출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체계가 정립이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또 넘어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아티스트 IP나 이런 글로벌 팬덤의 수요 기반이 탄탄하다면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나올 수 있는 기반을 좀 갖추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뭔가 이제 아티스트 컴백이나 뭐 데뷔나 이런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어떤 계절성 이벤트 주식에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수익 기반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변동성이 좀 완화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엔터주에서 탑픽을 꼽아 주신다면요?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하이브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하이브는 BTS에 상당히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제 BTS가 완전체 활동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 1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냈어요. 일단은 BTS 그룹 활동 없이도 제가 뭐 지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출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룹 활동은 없지만 솔로 활동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7명 전원이 이제 솔로 활동을 돌아가면서 할 계획이고요. BTS 의존도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BTS 이외에 이제 세븐틴이나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나 걸그룹 같은 경우는 르세라핌, 뭐 뉴진스 같은 걸그룹들이 이제 최단 기간 이제 고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BTS 그룹의 이런 완전체 공백기를 이제 열심히 또 메워주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세븐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컴백을 했는데 앨범 선 주문량이 K-팝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BTS 이상으로 이제 판매를 하면서 거의 455만 장으로 최대 실적을 이제 달성하는데 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뭐 그래프 보시면 일단 뉴진스랑 이제 르세라핌, 세븐틴, BTS 이렇게 이제 선주문량이 나와 있고요. 보시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세븐틴 같은 경우는 455만 장을 판매를 하면서 BTS 그룹 활동을 했을 때의 앨범 판매량을 훨씬 더 넘어서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이브 하면 이제 BTS라는 인식이 과거에는 좀 강했지만 이런 의존도나 아티스트 포트가 좀 다양화되면서 굉장히 좀 낮춰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네요. 거기다 또 하이브의 팬 커뮤니티라고 위버스요. 위버스 아주 유명한 위버스가 있는데 2분기부터 자체 수익 모델까지 추가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원님 리포트 보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인 머니타이제이션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화폐를 발행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뭐 수익화가 될 수 있다. 네. 네, 이익을 뭐 전체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모멘텀으로 저는 보고 있다. 뭐 그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위버스 같은 경우는 뭐 앞서서 또 이어지는 일맥상통인데요. 이제 간접 매출,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직접적으로 뭐 컴백해서 활동이 없이도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뭐 MD 굿즈라든지 이런 컨텐츠라든지 관련해서 이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또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인수를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제반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이런 뭐 위버스 내에서 컨텐츠를 개발하는 뭐 이런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이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익화를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도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뭐 그래프 네, 차트에도 뭐 띄워주시면 뭐 보시면 좋겠지만 예. 이제 1분기 나옵니다, 기점으로 지금. 네, 아티스트 입점 수가 이제 82개 그룹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거의 130% 정도 증가한 저 상황인 입점 거고요. 아티스트는 뭐 우리나라 아티스트 뭐 하이브 소속뿐이 아니고 네, 네. 소속 네. 아닌 가수, 네. 그다음에 해외 가수들도 많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국내 레이블들의 이제 다양한 아티스트가 많이 입점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올해 AKB48부터 시작해서 일본 그룹부터 시작해서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해외 유명한 이제 아티스트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대거 입점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일단 아티스트 입점 수도 늘어나고 관련된 서비스도 굉장해서 뭐 기존에 이용할 수 있는 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뭐 정액제라든지 뭐 아니면 멤버십이라든지 이런 유료 결제 서비스가 점차 추가되면서 이제 Q랑 P가 이제 동시에 좀 외형 확대되는 구간이 올해 그리고 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내년에는 이런 수익화를 굉장히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고마진의 사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모니타이제이션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K-팝 팬들이 놀 수 있는 아주 네. 거대한 마당을 만들어 놓은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하이브가 이 작년인가요? 그 아티카 홀딩스, QC 미디어 홀딩스 이 해외 법인들 인수를 했는데 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이타카 홀딩스 같은 경우는 21년도 4월에 인수를 했고 작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본 플러스 순이익을 달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물론 인수 금액 대비 뭐 벌어들인 연간 수익이 뭐 기대치에는 못 미칠 수 있겠지만 뭐 이타카 홀딩스 인수 자체가 사실은 저는 미국 시장 현지 진출을 위한 발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수익화도 이미 뭐 턴어라운드 한 것도 이제 시장의 숫자로 보여졌고 미국 시장을 하이브 아메리카를 포함해서 이타카 홀딩스가 이제 많이 기여한 점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좀 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리 확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아티스트 곡 작업이나 프로듀싱이나 그리고 이제 국내 가수들의 이제 미국 진출에도 굉장히 기여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한 거에 대해서 뭐 이런 이점이나 수익화가 뭐 더뎌진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얻은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QC 미디어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좀 굉장히 핫했을 때 SM 엔터를 예, 뭐 예. 지분 인수했을 때 같이 3,500억 정도 이제 들여서 이제 100% 인수를 한 상황인 거고요. 아직 인수한 지 지금 뭐 채 2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좀 섣부른 너무 감이 이르네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하이브 목표가 또 안진아 연구원 나오시면 꼭 여쭤보려고 했는데 37만 원 자신 있다고 하셨죠. 맞았잖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 37만 원까지 간 건 아니지만 그때 30만 원대까지 나왔죠. 전망하실 때가 제 기억으로는 거의 10만 원대. 37만 원의 절반 정도 네, 수준이었어요. 맞아요. 한 16, 17만 원 이 정도. 네. 네. 그때 자신 있다고 하셔가지고 나중에 두고 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네. 30만 원 선까지 왔어요. 네. 근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투자 전략이요? 어떤 뭐 매매 타이밍을 말씀드려야 되나? 아니, 목표 주가에 대해서 예, 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저는 자신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들은 이런 실적이 잘 나올 거란 것도 알았고 이제 BTS 이외에 이제 다른 그룹들의 걸그룹, 보이그룹 모두 다 이제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는 포트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레이블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간접 매출의 기여도가
굉장히 크다, 이익 기여도가 크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이제 활성화되면 이거에 대한 이제 수익성도 가장 레버리지가 좀 높게 나타나는 구간이 좀 하이브라고 보고 있어서 실적 추정치 플러스 그리고 본업 모멘텀 그리고 위버스라는 성장 가능성 뭐 언제 될진 모르겠지만 추후에 뭐 NFT나 메타버스나 이런 IP를 활용해서 더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보통은 목표 주가를 산출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30만 원대까지는 아니더라도 2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단기간에 좀 달성할 수 있는 룸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나오면서 이런 숫자들을 이제 기관들은 3개 분기 연속 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확신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한 2달 전쯤에 안젤라 연구원 나와서 자신 있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신 분들은 아마 상당한 수익을 내셨을 것 같은데요. 질렀는데 예. 저도 네. 예,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 스키즈 컴백과 트와이스의 투어로 2분기부터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네, 뭐 지금 다 전반적으로 엔터사들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더 좋아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콘서트예요. 리오프닝의 수혜를 이제 본격적으로 누릴 수가 있고 지금 일단 주력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신인들도 그렇고 데뷔하는 자체 그리고 컴백하는 무대 자체가 일단 국내에서 글로벌리 바뀌었고요.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걸그룹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미국이랑 일본에서 스테디움 투어가 6회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6월 달에 스트레이키즈라는 보이그룹이 컴백을 하는데 작년 연간으로 봤을 때 글로벌 음반 산업협회에서 발간한 것에 따르면 글로벌 앨범 판매가 한 4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BTS 다음으로 이제 많은 앨범 판매를 한 보이그룹이기 때문에 글로벌 팬덤을 가지고 이제 컴백을 한 2분기부터 이러한 숫자들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더 좋아질 흐름이다. 따라서 이제 주가도 같이 좀 동행하는 모습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YP 엔터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목표 주가 11만 원으로 이제 프리뷰할 때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렇게 11만 원으로 올려도 지금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했을 때 밸류에이션 PE가 한 30배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과거 코로나 이전에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제 평균 밸류에이션 정도 이제 25배에서 30배 정도 거래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익의 모멘텀 대비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YG 하면은 이제 블랙핑크 아니겠습니까? 이제 블랙핑크 매출의 전도가 너무 높다 이런 불안 요소도 있다고 하는데 또 반면에 여러 가지 또 이 다른 그 신인 그룹들이나 뭐 다른 요인들이 있어서 상당히 매출을 견인할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아티스트가 사실은 모든 엔터사들한테 뭐 좀 공통적으로 뭐 하이브도 그렇고 처음에 BTS 의존도가 크다. 간판 그룹이 하나 있죠. YG는 이제 블랙핑크의 의존도가 크다. 뭐 이런 것들 리스크 요인으로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한 아티스트가 너무 글로벌 팬덤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이러한 말들이 좀 수식어처럼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K-팝 걸그룹 중에서는 가장 팬덤이 높고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걸그룹이면은 틀림이 없는 사실임이 맞고요. 이외에 아티스트가 두 그룹 정도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그룹 중에 비교적 신인인 트레저라는 보이그룹이 굉장히 지금 국내에서는 좀 인지도가 많이 블랙핑크보다는 낮지만 일본에서 굉장히 좀 인기를 얻고 있고요. 작년에 일본 투어 했을 때 31만 명 정도 모객을 하면서 데뷔한 연차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좀 일본을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 팬덤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핑크 다음으로 거의 8년 만에 신인 그룹이 나옵니다. 그래서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데뷔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만 이미 200만 명을 좀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팬덤을 가지고 데뷔를 하면 뭐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뭐 이러한 글로벌 데뷔에 있어서 인지도라든지 이러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이제 블랙핑크의 주력 활동 가운데 이제 더 아티스트 포트가 트레저 그리고 베이비몬스터까지 늘어나면 한 3팀 정도 늘어난 거다라고 봐주시면 YG 엔터는 목표 주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74,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블랙핑크가 8월 27일 날 이제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뭐 이제 재계약은 문제가 없는 거죠? 이미 이것도 뭐 지난해 말부터 뭐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뭐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월드 투어를 절반 정도 마무리하고 있고 이후에 추가 앵콜 공연이 지속해서 더 많은 큰 규모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스케줄을 봤을 때 뭐 보시면 이미 좀 재계약이 된 상황에서 뭐 이러한 것들의 추가 공연도 이제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는 좀 일단락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엔터 산업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는 걸 보면 안진아 연구원도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